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여러분께서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맛집, 기념품 이런 하나하나가 특정 골목부터 지역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풍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역소생연구소는요, 맛으로 지역을 소생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음식이나 식당에 관해서 평론을 하는 평론가 느낌이 아니라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니까 지금 듣고 있는 또 보고 있는 분들은 약간 이 직업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이제 보통은 음식 평론가 혹은 음식 칼럼니스트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긴 한데 이게 음식 그러면 좀 뭔가 제한된 느낌, 음식점 뭐 맛있는 음식 뭐 이렇게만 되는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음식의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이 음식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 속에 뿌리 내렸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 어떤 심리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탐구하는 영역이다 보니 음식보다는 맛을 탐구하는 칼럼니스트라는 의미로 맛 칼럼니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배고플 시간대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좀 약간 이성을 잃고 질문이 엇나가는 질문 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겠고요. 평소 지역을 살리는 맛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련 사업에 여러 번 참여를 하셨다고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작가님을 출연을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맛 자체가 지역을 소생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하죠. 확신하는데 다만 음식만이 지역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나라는 외식 산업은 작년에 이미 매출 100조 원, 시장 규모 100조 원을 돌파를 했고 식품 산업은 이미 2022년에 100조 원의 시장 규모를 돌파를 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뭐 200조 원이 넘는 산업이죠. 엄청 어마어마한 큰 산업이고 그래서 이게 성장률이, 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식품 산업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5.5% 정도, 외식 산업은 8에서 9%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식당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죠. 굉장히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은 폐업하는 분들도 폐업하시는 너무 분들도 많다고. 많죠. 그게 이제 너무 많아요. 일단 얼마나 많으냐면 우리나라가 인구 1만 명당 음식점의 숫자가 125개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너무 많네요. 너무 많죠. 이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을까를 따져보면 일단 미국, 홍콩보다는 6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외식업체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 일본보다는 2배가 많은 숫자죠. 이게 필연적으로 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외식 산업은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용 창출 면에서도 어지간한 제조업을 능가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음식점을 한 100개 정도 키우는 것은 수천 명의 어떤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을 유치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들었을 때는 약간 레드오션 느낌이 났는데 오히려 지역 소생하는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지역의 맛이 우리가 마주할 지역 미래가 이제 비유적 표현했을 때 단맛일지 쓴맛일지 이런 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음식 콘텐츠를 통해서 단맛을 내고 있는 지역 사례들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선 이제 지역의 관점에서 과연 음식 콘텐츠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관광객들을 좀 일부러라도 끌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음식점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반드시 먹기보다는 뭔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뭐
전시관이 될 수도 있고 쿠킹 클래스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음식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음식의 영양들을 한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음식 축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반드시 손에 뭔가를 좀 들고 가야 되죠. 두 손 두둑히 들고 가야죠. 이게 이제 음식 상품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건데 요런 4가지. 그래서 음식점, 음식 체험 공간, 그다음에 음식 축제, 그다음에 음식 상품 요 4가지가 이제 음식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는데 뭐 4가지 다보다는 대표적으로 이 2가지를 참 잘하는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우선 창원하고 굉장히 비슷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경북 구미시. 산업단지로 이제 발달한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구미시는 전형적으로 이제 산업도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구미시에는 그 여러 공장들 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라면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침 그게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미시의 공무원 한 분이 아니 이 라면 브랜드를 가지고 라면 축제를 구미시에서 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축제를 시작했는데 그게 2022년에 시작했던 게 작년에는 무려 1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우리나라 가장 작년에 유명한 축제가 되어 버렸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제 구미시는 산업 도시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음식 축제의 고장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된. 아니 사실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인데 저 축제로 경북 구미까지 가게 만든다. 그렇죠. 이 자체가 정말 성공 사례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을 이렇게 이제 유인하기도 굉장히 좋은 게 요즘 K푸드, K라면 달립니다. 특히 뉴욕 타임즈가 그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라면들을 가지고 랭킹을 뽑았는데 바로 그 라면이 랭킹 1위를 했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번 그 고장을 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부산의 어묵을 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산 어묵의 역사는 1910년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들이 식품 대기업들이 이 어묵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부산 지역의 중소규모 그 어묵 제조업체들이 아주 이제 OEM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아주 힘든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러다가 2012년에 이제 부산의 한 어묵 브랜드가 스스로의 혁신을 좀 이제 어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면서 부산 어묵 시장 전체가 함께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2013년도에 한 420억 원대의 부산시장 전체 어묵시장 규모가 2017년에는 한 1,200억 원대 규모로 4배 이상 4배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2가지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보통 어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통은 그 분식점에서 어묵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저렴하거나 사실 건강과는 거리도 있고 자칫 불량식품까지도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어묵 생산 공정을 위생적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베이커리에서 빵은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어묵 가게에서 어묵은 사서 집에 가서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식재료인데 이걸 바꾼 거죠. 이제 어묵도 우리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서 먹듯이 간식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명절 선물로 어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도 그렇고 영내도 그렇고 많군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음식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선물이 어묵 선물 세트고 그다음에 부산역에 있는 그 어묵 판매점은 한때는 전국에 있는 코레일 역사 내 매장 중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어묵 같은 경우에는 그 어묵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해서 새롭게 좀 고급적으로 변모를 한 것이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딱 떠오르는 음식이 없었는데 뭔가 라면을 대표하는 도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지역의 어떤 핸디캡을 장점으로 바꾼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볍게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건 또 식당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보통 맛집에 요즘 워낙 관심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끄는 게 뭐 맛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져갈 거고요. 다른 요인들이 참 많을 텐데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뭐 요즘은 맛집의 옆집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식품과
푸드와 그다음에 테크니컬 예. 기술이 결합돼 가지고 푸드테크의 시대거든요. 아, 그렇게도 그래서 보는군요. 이 푸드테크의 시대는 뭐 이렇게 생산의 어떤 기술적이고 대형화뿐만 아니라 맛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비법이나 혹은 뭐 이 맛은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맛은 없습니다. 네. 모든 맛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맛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창조 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맛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줄 서는 집들은 과연 다른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호기심. 예.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지금 유명한 우리나라 이 K푸드 열풍을 이끄는 몇몇 음식들은 이게 과연 저들의 입맛에 맛있을까 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운 볶음면. 네. 그 뜨거운 달구로 만든 그렇죠. 볶음면. 예. 이걸 지금 외국인들이 서로 매운 걸 먹으면서 이걸 챌린지를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호기심이 기반된 거네요. 그렇죠.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챌린지를 하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뭐 전라도 홍어 같은 것도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도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특히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은 서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 스토리.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다든가, 혹은 지역만의 어떤 식재료를 활용한다든가, 하다못해 유명인의 맛집 혹은 유명인이 다녀갔던 맛집이라는 사실도 스토리의 일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좀 조합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맛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 그리고 그 음식점만의 독특한 스토리,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 이제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요즘 이제 SNS에 올리기 좋은 건수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드리면서 성시경 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맛이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도 물론 맛이 중요하지만 마케팅도 거의 동등한 기준 잣대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기서 이제 힘든 지점 중에 하나가 맛과 음식 위생은 음식점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지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선 어떤 스토리, 그다음에 전략, 마케팅,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이 없는 음식점의 입장에서는 도전하기가 힘든 분야들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지자체 혹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자체와 전문가 그룹과 그리고 음식점, 이렇게 해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소기업, 강소중소기업, 뭐 강소기업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지역에서는 강소 외식업체들을 좀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음식점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들이 곧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그 음식 콘텐츠 종류로 4가지, 음식점, 음식체험, 음식축제, 음식상품, 그리고 방금 쭉 해주신 말씀에 기반을 했을 때 경남은요, 총체적으로 이제 뭐 미식 관광의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음식 전반적인 점수를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점수를 이렇게 탁 매기기는 좀 그렇죠. 힘들고 듣고 있다가 지금 화내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시를 제외하고 16개 광역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미식 관광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냐를 A 그룹, B 그룹, C 그룹 정도로 나눈다 그러면 A 그룹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그다음에 강원도, 제주도. 강원도, 충남도 포함이 A그룹에. 강원도가 요즘 의외로 이 미식 관광의 강세를 보이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이제 뭐 음식 축제, 음식점, 음식 상품, 그다음에 체험, 이런 것들이 좀 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남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는 좀 아직은 C다. 그럼 최하위 그룹이네요. 이런 그룹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근데 이제 이게 뭐 저도 사실은 그 경남 출신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뭐 시청자분들이 혹시 이렇게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객관적으로 거네요. 저도 냉정하게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경남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동남권의 어떤 중추 도시로서 산업 중심으로 성장한 이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적인 생산 유발을 더 신경을 썼지 사실은 관광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좀 그랬는데 앞으로는 과연 그럴까? 그래서 경남과 비슷하게 C그룹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경북도 비슷한 그룹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경북이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뭐 구미 사례도 구미 사례도 아주 우리가 좀 눈여겨볼 사례고 특히 또 경북에는 전통주 안동소주를 비롯해가지고 전통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경북의 전통주를 세계적인 술로 만들기 위해서 경북 도지사께서 직접 두 팔을 걷고 이제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경북은 요즘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미식 관광의 어떤 그 활발한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주류 산업도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분포가 되면서 다양한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안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남 음식은 뭐 맛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서만이라도 처한 약간 수준 그리고 뭐 이미지 이런 걸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경남은 그럼 정치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경남 음식하면 어떤 게 가지고 있을까요? 경남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매운 음식, 짠 음식, 뭐 퍼뜩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건 도처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경남을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먹을 게 굉장히 많은데 경남이라는 지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려니 뭔가 대표적인 이미지가 하나가 탁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 요즘 대전하면 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남 물론 근데 경남이 시군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가님 말씀대로 좀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좀 다른 쪽보다는 좀 늦게 출발하는 이 계기가 돼 버린 거죠. 오히려 풍요 속에 지금 이런 빈곤이 된 그런 상황이 됐군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통 우리가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 이 전통은 사실은 무엇을 물려받았냐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전통에서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전통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한 국가나 어떤 지역의 문화적 역량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음식 그 자체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스토리도 붙어야 되고 디자인도 붙어야 되고 공간에 대한 연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총체적인 어떤 이 문화적 자산들이 결합이 될 때 그 지역의 어떤 음식 문화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경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이 미식 관광에 투여한다면 뭐 아주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민으로서 핑계를 대자면 교통이 좀 너무 멀고 이 음식 먹으러 오기에는 좀 투자할 게 너무 많은 형국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 지역 자체가요. 그게 참 요즘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외부의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불러들이자라고 했을 때 그 인구의 규모나 소득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KTX의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KTX는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노선이 확장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 KTX의 영향과 이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전라도, 그다음에 경북, 강원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KTX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뭐 전주, 목포, 여수, 강릉 이런 지역들은 좀 KTX로 속된 말로 대박이 난 지역들이죠. 그렇죠. 근데 KTX의 노선도를 가만히 보면 경남의 주요 지역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주요 간선 도로가 경남은 도로가 너무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KTX 건설 과정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로 음식 산업에 있어서
이런 배경들 때문에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경남이라면 지금 뭐 지자체나 뭐 행정의 노력, 뭐 행정과 연계된 뭐 결과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그 식당 가면 모범 음식점 예전에 많이 붙어 있고 요즘 보면 백년 가게도 있고 이건 다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정에서는 이제 지정하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네. 그다음에 행정에서 또 좋아하는 것이 이제 뭐 면미, 우리 지역 친미, 면미, 지역 구미, 뭐 친미, 팔미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게 정하면 이게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뿌듯해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 미식관광 활성화에 마케팅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무원들은 뭔가 일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조례거든요. 그러면 앞서 그 부산의 맛이라고 화면에 나오던데 그것은 뭐 조례에 좀 기반한 행정의 결과물인가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가 이제 올해 2월에 부산 미식도시 활성화 조례를 이제 부산시의회가 발의를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조직과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경상남도 혹은 경남에 있는 지자체들도 이렇게 미식도시 우리 지역의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시간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훌쩍 지나갔는데 경상남도와 이웃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남도 음식이라고 이렇게 뭔가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도 남도인데 그래서 경남은 경남만의 브랜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떤 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경남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전략적으로 들여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행정구역은 인간이 만든 구역인데 원래 음식은 산과 강과 바다를 통해서 구획이 지어지거든요. 그럼 이 구획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럼 경남은 이제 지리산 벨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남해안 벨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농업 벨트, 농업 지역 벨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권역 이렇게 한 4개 벨트로 나눠 가지고 경남을 좀 경남의 음식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논의와 그리고 개발들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중에 어디가 좀 높을까요? 그 4가지 벨트 중에. 저는 지리산권역을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역이 다양한 식재료가 생산될 뿐만 아니라 요즘 소비자들이 제일 원하는 친환경 뭐 지리산 그러면 뭐 자타공인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리산권역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파보려 했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여러분들께 저녁 메뉴 하나 제가 추천도 못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먹으면 좋을까요? 메뉴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저는 오늘 모처럼 마사나서 저는 아귀찜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귀찜.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하면 출연 요청하면 꼭 나와서 맛있는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됩니다.